안녕하세요. 타츠 승부사 고니입니다. はい、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どうぞおかけください。はい。はい、ということで株式投資家のテスタさんです。お願いします。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テスタさん。はい。ではまずはテスタさんのプロフィールから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はい。 2005年から元で300万円で投資をスタート。以来19年間リターンがマイナスになった年はなく、すご2024年2月に運用益100億円を突破しました。い。100億？ 300万が100億ってことですよね。 지금 방송에 나온 내용 예능처럼 보이지만 다 사실입니다. 방금 화면에 나온 사람은 무려 20년 동안 단 한 번의 연간 손실 없이 매년 계좌를 플러스로 마감한 트레이더 테스타입니다. 그것도 이미 100억엔,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낸 인물이죠. 여러분은 1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손실을 잘 관리해가며 한 해를 수익으로 끝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승장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운 좋게 몇 종목만 잘 잡아도 플러스로 끝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매매하고 하락장과 폭락장까지 버텨내며 계속 수익을 낸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걸 1년도 아니고 20년 가까이 반복했다면 그건 그냥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수익 규모 자체가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연간 손실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일본 증시는 2006년 라이브 도어 쇼크, 2008년 리먼 쇼크, 2016년 차이나 쇼크, 2020년 코로나 쇼크까지 수없이 많은 폭락장을 겪었습니다. 다른 천재적인 트레이더들조차 이런 위기 구간에서는 큰 손실을 겪고 긴 조정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테스타는 그 긴 시간 동안 연간 기준 플러스를 계속 지켜낸 트레이더입니다. 물론 테스타보다 한 번에 더 크게 번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의 위기를 통과하면서도 매년 손실 없이 마감해온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어쩌면 이 정도의 기록은 테스타가 거의 유일할지도 모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사람이 그냥 전설로만 소비되는 인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유명 일본 트레이더들은 상대적으로 은둔형에 가까웠다면 테스타는 언론과 방송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도 꾸준히 나서며 자신의 매매감과 기준을 계속 드러내온 인물입니다. 즉, 이 사람은 그냥 놀라운 수익 기록만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성과를 만들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봤는지, 어떤 원칙으로 오랜 시간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우리가 실제로 추적해 볼 수 있는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타의 개인 계정 유튜브와 트위터, 블로그, 출연했던 방송, 인터뷰, 기사, 그리고 남아있는 기록들을 최대한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하나씩 보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남들과 확실히 다른 기준이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투자 철학부터 종목을 보는 방식, 리스크를 계산하는 태도, 손절을 실행하는 방식까지 왜 20년 넘게 연간 손실 없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납득이 가는 공통된 원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테스타의 엄청난 수익을 만든 매매법뿐만 아니라 그가 20년 동안 계속 수익을 지켜낼 수 있었던 기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장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봤는지, 어떤 사고방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그리고 그 핵심을 우리 매매에 어떻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테스타는 처음부터 남달랐을까요? 사실 시작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배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거대한 자금을 들고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2005년 그는 증권 계좌에 300만 엔을 넣고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이유도 의외로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편하게 돈을 벌고 싶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초단기 매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처음 그가 선택한 방식도 하루 안에 매매를 끝내는 데이 트레이딩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했을 리는 없겠죠. 첫 달도 손실, 그 다음 달도 손실이었습니다. 손실을 피하고 수익을 내기까지는 3개월이 걸렸고 생활비를 감당할 정도로 안정되기까지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재능보다 반복입니다. 테스타의 트레이딩은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를 놓고 복잡한 정보를 동시에 보지만 정작 본인이 강조한 건 화면의 수가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능력이었습니다. 익숙해지면 호흡하듯 자전거를 타듯 거의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 버튼을 누르는 기준이 종이에 적힌 공식처럼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랜 반복을 통해 몸에 익은 판단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는 컴퓨터와 키보드, 마우스만 가지고도 주문이 거의 무의식적으로 나갈 정도까지 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고르는 방식에도 새로운 기업을 계속 찾아다니기보다 며칠 동안 같은 종목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익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타가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치 투자와 트레이딩을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오늘 거래량이 없고 변동폭이 작다면 그 종목은 본인의 매매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처음 듣는 회사라도 거래량과 가격 변동성이 갑자기 커지고 있다면 그 종목은 바로 매매 후보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테스타는 그 회사를 오래 보유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매매는 지금 이 순간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어떤 종목에 수급이 집중되는지를 보고 그 흐름에 즉시 올라타는 방식입니다. 지나간 데이터만 붙잡고 판단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읽는데 훨씬 더 집중하는 거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실제 매매에 들어가면 처음 진입할 때의 기준과 손실이 났을 때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분명 차트를 보고 단기 매매로 들어갔는데 막상 내려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 회사는 재무제표도 괜찮고 배당도 잘 주니까 버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트레이딩이 아니라 가치 투자가 됩니다. 진입할 때의 기준과 손실이 났을 때 버티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테스타는 이런 상황을 자기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가치 투자라는 이름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뼈아픈 말이죠. 처음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다면 끝까지 단기 트레이딩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손절도 명확해지고 나중에 복귀도 가능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테스타가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차트보다 호가창과 체결 강도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는 실제 인터뷰에서도 호가창을 읽는 건 언어로 딱 잘라 설명하기 힘든 심리 게임에 가깝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포커 게임에서 카드를 카운팅하듯 매도 물량이 어떤 식으로 반복해서 나오는지, 누가 던지는지, 누가 받아냈는지 그 흐름 속의 심리를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테스타 본인의 초단기 매매에서는 호가창이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호가창은 실시간으로 계속 변하는 정보라 영상 안에서 그대로 재현해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차트에서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즉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테스타의 매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테스타가 어떤 종목을 매매 대상으로 골랐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스타는 종목을 고를 때도 무작정 아무거나 보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열리면 먼저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종목이나 섹터가 무엇인지부터 찾았습니다. 테스타는 이 과정을 범인 찾기라고 표현합니다. 표현이 참 재미있죠?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어떤 섹터로 돈이 강하게 몰리고 있다면 그 섹터가 바로 시장의 자금을 주도하는 범인이라는 겁니다. 즉 시장 전체에 들어오는 돈이 지금 어디로 집중되고 있는지를 먼저 찾고 그 다음 그 안에서 실제로 매매할 종목을 좁혀가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만 못 간다면 그 종목은 잠재적으로 약한 종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스타는 이런 종목에 미련을 두기보다 실제로 돈이 몰리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골라낸 종목 안에서 어떻게 확률 높은 자리를 찾을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여기서 테스타가 선택한 도구가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차트에 지지선, 저항선,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을 그으면서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테스타는 이런 도구들이 선을 긋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누구는 여기에서 지지선을 긋고 누구는 저기서 저항선을 긋고 누구는 다른 자리에서 추세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결국 같은 차트를 보고도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반면 이동평균선은 다릅니다. 설정만 같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값을 봅니다. 같은 종목, 같은 시간대, 같은 이동평균 기간이라면 누구나 같은 선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객관성이 테스타가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 본 이유입니다. 이평선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동시에 보고 반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와 내가 틀렸을 때 손절해야 하는 자리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라고 본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테스타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스타는 이동평균선을 3개 사용합니다. 5일선, 25일선, 75일선입니다. 이렇게 3개를 함께 쓰는 이유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동평균선 한 줄만 보면 신호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기, 중기, 장기 흐름을 함께 놓고 보면 추세의 방향과 진입 타점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먼저 5일 이동평균선은 가장 단기적인 심리를 반영하는 선입니다. 지금 당장의 가격 움직임과 군중 심리를 가장 빠르게 따라가는 선이죠. 흔히 생명선이라고도 부릅니다. 테스타는 이 5일선을 주로 진입 타점을 잡는 기준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 25일 이동평균선은 지금의 움직임이 단순한 흔들림인지 아니면 중기 흐름까지 바뀌는 변화인지를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75일 이동평균선은 장기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선입니다. 보통 장기선이라고 하면 100일선을 많이 떠올리지만 테스타는 본인의 매매에서는 100일선이 너무 늦게 반응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정리해야 할 타이밍에서도 한 템포 늦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고 조금 더 민감하게 추세 전환을 반영하는 75일선을 장기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트레이딩뷰 무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은 지표 개수가 2개까지만 들어가서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테스타의 이평선 매매법은 기본적으로 이평선 3개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굳이 유료 버전으로 결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표창에 RIBBON 리본이라고 검색하신 뒤 개발자 FSKRYPT가 올려둔 EMA 리본을 쓰시면 이평선을 3개가 아니라 최대 8개까지 설정할 수 있으니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동평균선 자체가 아직 낯선 분들은 제 채널의 이전 영상에서 이평선의 기본 개념과 해석하는 법을 따로 쉽게 설명해뒀으니까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오늘 내용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럼 테스타의 이평선 매매법을 보기 전에 정배열과 역배열이 왜 중요한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정배열을 상승 추세, 역배열을 하락 추세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선의 모양으로만 외우면 실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선의 배열 자체가 아니라 그 배열 안에 어떤 시장 심리가 담겨 있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평선은 그 기간 동안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장에서는 먼저 산 사람보다 나중에 산 사람이 더 비싸게 사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 평균가인 단기선은 위로 올라오고 과거 평균가가 포함되는 장기선은 상대적으로 아래 남게 되죠.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이 위에서 아래로 정리되는 정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선이 예쁘게 놓인 상태가 아닙니다. 시장에 들어온 돈이 위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예전에 산 사람부터 최근에 산 사람까지 대부분이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쉽게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가격이 잠깐 눌리더라도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 부근이 차례로 지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배열은 단순히 선이 순서대로 놓인 모습이 아니라 시장의 매수세와 심리가 아직 상승 쪽에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역배열은 그 반대입니다. 위에서부터 장기선, 중기선, 단기선 순으로 놓여 있다는 건 가격이 계속 낮아져 왔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에 물려있는 매물들이 위쪽에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본전에서 팔려는 물량이 나오기 쉽고 상승이 이어지기보다 다시 밀릴 확률이 커집니다. 테스타가 매매 전에 반드시 이 배열부터 확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세의 방향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 구조를 실제 매매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테스타의 방식을 기준으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평선 기준을 실제 차트에 적용해서 매매를 살펴보겠습니다. 테스타가 일본 주식 시장에서 이 원칙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자산의 종류가 아니라 추세와 군중 심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국내 주식, 비트코인, 미국 주식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테스타는 대표적인 단기 트레이더로 3분봉을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은 3분봉과 가장 비슷한 5분봉을 포함해 4시간봉과 1봉까지 함께 보면서 여러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주식 예시로 삼성전자 5분봉을 보겠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면 위에서부터 75 이동평균선, 25 이동평균선, 5 이동평균선 순으로 놓인 역배열 상태입니다. 이런 구조는 하락 추세를 의미합니다. 많은 참여자들이 손실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매수하지 않고 대부분은 더 떨어지기 전에 팔고 싶어 하거나 반등이 나오면 본전에 정리하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스타는 이런 역배열을 만나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그 흐름에 맞는 전략만 준비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가는 강한 갭상승으로 시작하면서 이평선 구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25 이평선이 가장 아래 남아있지만 이 흐름이 계속 유지되면 정배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하락이 아니라 상승 추세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결국 테스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도 추세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한 갭 상승으로 단기 이평선이 빠르게 올라오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바로 추격 매수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테스타는 그보다 먼저 75 이동평균선의 방향을 봅니다. 만약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75일선의 기울기가 여전히 아래를 향하고 있다면 이건 아직 장기 흐름이 완전히 돌아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강한 매수세와 함께 이평선들이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75일선도 점차 상승 방향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아직 완전한 정배열은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봅니다. 이후 25일선이 75일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옵니다. 여기에 캔들까지 가장 위에 위치하면서 정배열 구조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 이후 충분한 횡보 없이 바로 상승 전환이 나오는 경우에는 곧바로 진입하기보다 중기 이평선인 25일선이나 장기 이평선인 75일선을 다시 테스트하는지 확인한 뒤 들어가는 편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실제로 이후 흐름에서는 상승폭이 일부 반납되며 25 이평선까지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25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가 확인된 뒤 다시 반등이 나옵니다. 이후 차트를 더 보면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하고 이동평균선 배열도 점점 더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반등이 이어지며 캔들이 5일 이평선 위로 다시 올라서고 정배열 구조가 더 확실해지는 순간 매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25일 이평선 아래 혹은 직전 저점 이탈 구간에 둡니다. 익절은 손익비 1대3 기준으로 설정하고 흐름을 지켜봅니다. 매수 이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지만 25일 이평선이 다시 지지되는 모습이 확인됐고 상승 추세가 이어지며 무리 없이 익절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을 보겠습니다. 상승 이후 꽤 오랜 기간 이평선들이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꼬여있는 횡보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75일 이평선이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승 추세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이후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캔들이 가장 위에 위치하고 그 아래로 5일선, 25일선, 75일선이 순서대로 정리되며 정배열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3개의 이평선까지 모두 우상향하는 모습이 확인되면 여기서 매수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은 직전 저점 이탈 구간이나 25일 이평선 아래에 둡니다. 직전 저점이 깨지거나 중기 추세인 25일 이평선 밑으로 가격이 내려온다면 상승 시나리오가 틀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익절은 손익비 1대3 구간에 설정합니다. 강한 장대 양봉 이후 진입한 자리라 손절폭이 다소 넓어질 수 있지만 이익폭도 최소한 그 3배 정도로 잡아 충분한 보상을 노리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중간에 단기선인 5일 이평선 아래로 잠시 밀리기도 했지만 25일 이평선이나 손절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후 다시 강한 양봉이 나오고 상승 흐름이 살아나면서 추세가 안정화됩니다. 한 차례 횡보 구간을 거친 뒤 재상승의 흐름이 이어졌고 결국 익절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인 테슬라 1봉을 보겠습니다. 상승 흐름 이후에 하락 조정이 나왔고 재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지만 다시 하락합니다. 같은 가격대에 연속적으로 저항이 나타나면서 저항선이 만들어집니다. 75일 이평선까지 하락했던 가격이 다시 이평선들을 돌파하며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가지만 같은 저항 구간에서 다시 막히면서 하락합니다. 3번 연속 저항을 받고 하락의 기울기가 가파른 흐름까지 확인되네요. 또다시 돌파를 시도하지만 이번에는 25일 이평선에 가로막히고 장대 음봉까지 나왔습니다. 매도 진입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평선들의 역배열이 완성된 것이 아니어서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이평선들이 추세를 반영하며 3개 모두 하락하고 있고 데드크로스의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이후 5일 이평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하향 이탈하는 음봉 종가에 매도 진입합니다. 손절선은 25일 이평선 살짝 위에 놓고 익절은 손익비 1대3이 되는 지점으로 설정합니다. 이후 흐름을 보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25일 이평선에 저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락이 이어지며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테스타의 이평선 매매는 코인, 국내 주식, 미국 주식에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일봉, 시간봉, 분봉까지 다양한 시간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매매법입니다. 테스타 매매법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의 방향이 불분명할 때는 섣불리 들어가지 않고 추세가 명확하게 확인된 뒤 그 방향에만 맞춰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진입 전에 손절 구간과 익절 구간을 먼저 정해두고 실제 매매에서는 그 기준을 흔들림 없이 실행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시장이 어디로 갈지를 미리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실제로 방향을 드러냈을 때 그 흐름에 맞춰 움직이는 겁니다. 진입 시점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애매한 구간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은 자리만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방식을 반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즉 자주 들어가는 매매가 아니라 확실할 때만 들어가는 매매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이 실제로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결국 리스크 관리가 받쳐줘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에서 테스타가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얼마를 벌 수 있을지만 생각하고 진입합니다. 그런데 테스타는 그보다 먼저 이 매매를 반복했을 때 정말 돈이 남는 구조인지를 봅니다. 한번 크게 벌 수 있어 보여도 동시에 크게 잃을 가능성이 높다면 좋은 자리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한 번의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손실은 더 작고 수익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면 충분히 반복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기대값입니다. 기대값은 어떤 선택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평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를 뜻합니다. 트레이딩으로 바꿔 말하면 같은 방식의 매매를 계속 반복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의 이익이나 손실이 나오게 되는지를 보는 개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죠. 어떤 매매에서 성공 확률과 실패 확률이 반반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10을 잃고 성공하면 30을 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매매를 2번 했다고 가정해서 한 번은 30을 벌고 한 번은 10을 잃었다면 전체로는 20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2번 매매한 결과를 합친 값이기 때문에 한 번 매매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기대값은 10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대값을 구하는 공식 자체나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같은 매매를 여러 번 반복했을 때 평균적으로 플러스가 쌓이는 구조인지를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테스타가 가장 먼저 보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많이 벌 수 있느냐보다 이 매매를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가치가 있느냐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실제 매매에서 지키려면 손절이 중요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실패하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 아니라 감정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는 신호가 나왔는데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하고 희망을 붙잡기 시작하는 순간 그 매매는 계산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테스타는 내가 들어간 이유가 틀렸다고 판단되는 순간 바로 나와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야 손실을 작게 제한하고 다시 플러스 기대값이 있는 자리에서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트레이딩은 한 번의 승부가 아니라 유리한 구조를 반복하면서 계좌를 쌓아가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스타가 손절만큼이나 끝까지 중요하게 본 건 시장을 대하는 태도, 폭락장을 활용하는 시선, 그리고 기록이었습니다. 테스타는 매매 기법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해한 내용을 실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경험하고 체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매매법, 손절 원칙, 계좌 운영도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익절하면 되겠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단돈 10만 원이라도 실제 돈을 넣어서 직접 검증해 보라는 뜻입니다. 이와 함께 폭락장을 보는 태도도 인상적입니다. 테스타는 폭락장을 단순히 두려움의 구간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력이 드러나는 구간이자 동시에 기회의 구간이라고 봤습니다.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이고 바로 그런 구간이 오히려 좋은 매매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과도하게 빠진 구간은 분할로 접근하고 단기 반등 신호가 보일 때마다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관점은 종목을 볼 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하락장에서 덜 빠지거나 버티는 종목은 진짜 강한 종목일 가능성이 높고 지수가 다시 상승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후보로 관심 있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한 매매든 실패한 매매든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했습니다. 내 매매에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습관이 무엇인지, 승률이 몇 %인지, 평균 손익비가 얼마인지 실제 데이터를 뽑아 봐야 한다는 거죠. 생각이나 느낌만으로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테스타 본인도 매매를 시작한 뒤 10년 동안 꾸준히 매매일지를 기록하고 관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기록이 쌓여야 자기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단 한 번의 연간 손실도 없이 시장에서 살아남은 테스타의 매매 원칙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매매 철학, 리스크 관리, 그리고 실제 매매법까지 함께 봤지만 결국 테스타의 핵심은 화려한 기법 하나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 있는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테스타의 투자 원칙과 종목 선정 기준까지 정리한 테스타 총 정리는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읽고 끝내는 용도가 아니라 실제로 매매하실 때 모니터 옆에 두고
수시로 체크하면서 내 매매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라고 만든 자료입니다. 자료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테스타 총정리라고 남겨주시고 고정 댓글 또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테스타 총정리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PDF 파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전적이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